자, 여의도의 비상을 날을 꿈꾸는 정치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사당 1번 출구 오늘 김주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공수처가 윤석열 지금 강제 구인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검사 1명하고 수사관 3명을 파견을 했습니다. 구치소에. 근데 이제 강제 구인 시도가 불발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네. 사실은 헌법재판소에 소송 서류도 거부하고 네. 체포도 거부하고 음흠. 또 체포하고 나서 체포되고 나서 진술도 거부하고 다 거부합니다. 지금 다 지금 거부하고 사실은 대통령 임기 2년 반 동안 네. 국회에서 보내는 법안도 다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따라서 최상복 권한 대행도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다 거부합니다. 이 진짜 거부 세력인데 어쨌든 공수처에서 이 내란이라는 그런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 준비를 착실히 했고 예. 200쪽 가까운 질의서를 준비했는데 어쨌든 형식적으로도 물어봐야 되는데 계속 거부하고 있다 보니까 그 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그 200쪽에 대한 질의를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시도를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게 참 강제 구인이라는 게 지금 4명이서 들고 빼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물리력 행사라고 봐가지고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또 말씀대로 또 진술 거부 행사하면서 날인 거부를 한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끝까지 정말 이 말 표현이 좀 그런데 참 구질구질합니다. 거부하려고 대통령 그러니까요. 출마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드네요. 네. 이렇게 법치를 부정하고 정말 이 사법 체계를 농단하는 네. 이런 모습을 전임 검찰총장 출신 현직 대통령이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네. 그렇습니다. 검사를 오래 했고요. 검찰총장까지 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무시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저는 사실은 유리하게 작동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문제는 이 구인까지 하는 거는 뭐냐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됩니다. 공수 네. 입장에서는. 그런데 마지막에 끝까지 그걸 못하게 된다면 지금 김주호 우리 대변인 말씀처럼 결국은 조사 한번 못하고 넘기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어쩌면 또 공수처 또 뭔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또 나올 것 같아요. 글쎄요. 공수처 입장에서는 네. 체포도 성공했고 네. 구속에도 성공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렇죠. 역할은 다 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최대한 조사를 해보는데 조사가 여의치 않으면 어차피 기소는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네. 빨리 사건을 이송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데 저는 그 공수처에서 윤석열 내란수계와 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이 두 사람만 네.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그러한 어떤 소방청을 압박을 해서 언론 기관에 대한 단수를 명령한 부분 그리고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좀 수사가 미진한 것 같아요. 빨리 좀 이 부분도 수사가 진행이 돼서 네. 좀 진위 여부가 밝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윤석열 내란 수계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련된 또 수사도 조금 미진하지 않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여요. 이 부분도 네. 안가라든지 대통령 경호처라든지 대통령실 비서관이라든지 뭔가 이 비상대권 비상입법기구를 추진한 그 음모에 대해서 좀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공수처가 좀 의도한 거는 윤석열을 불러서 윤석열 입을 통해서 그런 어떤 비서실이라든지 그리고 뭐 입법 같은 작용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윤석열 네. 내란수계는 정말 확신범이기 때문에 아하. 자기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평상시에 공수처 검사는 2류, 3류 법조인이 무슨 검사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그릇된 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에서 조사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 만약에 이게 어차피 검찰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 검찰에 가면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달라지긴 분석도 뭐가 달라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검찰 가서도 네. 일개 검사가 이 내란 사건을 수사할 게 아니다. 계엄은 구국의 결단이다. 이런 주장만 하겠죠. 거기 가서 뭐 이름은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이름은 이야기하겠죠. 검사 후배들 앞에서 창피하게 또 그것도 거부권을 하겠습니까? 이름은 이야기하겠지만 아마 똑같은 취지.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내란 수계가 사법적 귀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사법 특권층이었던 거죠. 네. 그 태도를 지금 이렇게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됐는데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을 우습게 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결국 그런 데는 뭐 출석도 하지 않고 얘기도 하지 않지만 오늘은 나간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지금 탄핵 심판에는 출석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인데 본인이 직접 나가서 출석을 또 얘기를 한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저는 첫 번째는 네. 헌법재판소에 나가야 네. 공수처의 어떤 그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명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나가지 않을까. 헌법재판은 그럼요. 나갈 것이다. 그럼 헌법재판소의 네. 그런 그 재판도 일주일에 2번인데다가 하루 종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제 조사를 안 받으니까 조사를 거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나가는 목적이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그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대부분 음모론입니다. 그래서 본인들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폭력을 유발하고 소요를 유발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직접 나가서 앞으로 더 그런 폭력 집단 소요를 유발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더 많이 낼 것이다. 네. 여론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론전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떤 다른 이유로 탄핵에 이제 나가서 얘기를 한다는데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주말 동안에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을 네. 영상을 시청을 했는데 제가 진짜 경악을 했습니다. 이 윤석열 측 변호인 대리인들이 네. 준비 서면을 냈으면 그것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물어보는 질의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답을 못한다. 답을 못해요. 네. 설명을 못해요.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상한 음모론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정선거가 있었다. 네. 부정선거의 증거다. 뭐 예산을 깎았다. 그리고 하다못해 뭐 이상한 정말 가짜 뉴스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선관위에 있는 중국 간첩 90여 명을 주한미군과 함께 체포하여 일본 주한미군 기지로 이송했다. 90여 명. 완벽한 가짜 뉴스를 헌법재판관 앞에서 윤석열 대리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안을 기각시키려고 변호를 하는 것인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음모론적 소신을 홍보하고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지 정말 제가 보니까요. 제가 답답할 정도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김건희 일가가 수천억 자산가인데 어떻게 이렇게 배우자를 방치하고 있는지. 변호사들 돈을 안 줘서 그렇다 이 저는 말씀인가요? 김건희 씨가 좀 변호사비 지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저런 함량미달 변호사들한테 남편의 변호를 맡깁니까? 굉장히 실망스럽더라고요. 저도 막 보긴 봤는데 4명인가 5명 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고 동문서답을 계속 하는 모양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랐었거든요. 이렇게 요 파트는 누가 하고 이렇게 정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다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을 홍보하고 네. 싶으면 정치를 하거나 뭐 집회 시위를 하든지 해야지. 그렇죠. 야, 다른 사람의 생사 여탈이 달려 있는 그 탄핵 심판에 와서 본인 홍보를 하고 있고 네. 본인 소신을 이야기하면 그게 어떤 변호에 맞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거를 왜 김건희 씨 일가가 방치하냐. 굉장히 저는 의아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알 수가 없고요. 네. 자, 그러면 윤석열 직접 나와서 변호인단이 이 정도인데 본인은 잘할 수 있겠냐? 이것도 사실은 의문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영장실질심사 가서 거기서도
뭐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뭐 엉뚱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자기가 자기 입장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윤석열 내란숙의 입장이에요. 네. 예. 제 생각이 아니고 계엄 내란을 왜 일으켰냐 하는 질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는 사실상 그 배우자의 비리를 덮어주고 명태균 관련된 그 명태균 스캔들이 너무나 분명한 증자가 11월 달에 나오지 그렇게 않았습니까? 보이죠. 예. 예. 뭐 뉴스 네. 토마토에서 정말 활약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너무나 명확한 증자가 11월 달에 나왔기 때문에 본인들로서는 내란을 일으킬 수뿐이 없었는데 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네. 저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냥 부정선거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른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냥 김건희 구속되는 거 막기 위해서 아니, 내란 그거라도- 일으켰다 그 말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라도 답변을 잘하면 다행인데 아마 신문이 이루어질 겁니다. 직접 재판관들이 질문을 할 건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했을 저는 의문이거든요. 뭐 지금 보면 이 재판관들이 헌법재판관들이 매우 아주 예리하게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기 위해서. 근데 윤석열 계속 이럴 것 같아요. 뭐 이럴 것 같은. 기억이 생각- 안 난다 그러겠죠. 기억이 안 난다. 내가 그랬나 저 사람이 그랬나 자기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답변을 제대로 지금 뭐 본래 담화할 때도 보면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자기 일 관련해서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사실 의문이라서 지금 보면 결국은 전략 같아요. 수사나 이런 건 안 하고 재판이나 아니면 탄핵 심판에 직접 참여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택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좋은 방법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내란 수계가 네. 지금 탄핵 심판하고 내란 형사 재판에 대해서 좋은 전략을 가지고 대처를 했다면 네. 지금 그렇게 강제 체포돼서 구속까지 됐겠습니까? 네. 저는 똥볼도 이런 똥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본인이 이런 여론전이나 어떤 음모론을 제기해서는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중대 범죄로 재판을 받고 탄핵 재판을 받는 피의자가 그렇게 사법부를 도발하고 지지자들이 주말에 사법부를 진짜 막 폭력 소요를 그러니까요. 일으키는 것 자체가 재판에 긍정적인 요인을 그러니까. 작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도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하고 같은 뜻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서부지법 난입 폭도들 그 폭도들이 또 헌법재판소도 또 가버렸어요. 한 명 월담하다가 뭐 체포되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법기관 두 사법기관이 윤석열에 대해서 또 이 폭도들에 대해서 또 법치주의에 대해서 심도 있게 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처럼 윤석열의 재판에 탄핵 심판이든 법원 재판이든 유리하지 않아 보입니다. 매우. 그리고 본인이 직접 나가서 얘기한들 뭘 잘하겠습니까? 잘하지 못한 걸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일단 그 지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비상입법기구 쪽지 부분이에요. 요거 관련해서 요게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요게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요걸 질문을 아마 거의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로 법 판사가 한 것 같은데 요거 질문 던지니까 말씀처럼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비상입법기구 메모 직접 작성했다. 본인이 입장을 냈는데 요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요거는 입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까? 작성자는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은 윤석열 내란 수계가 2024년 내내 비상대권, 비상입법기구의 필요성을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주 여러 차례 나와요. 예. 본인이 23년 9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네. 23년 10월 달에 강서 선거에서 대패한 이후에
23년 11월에 여인영 등 계엄 장군 4인방을 그 자리에 임명합니다. 네. 결국은 그 강서 선거 대패한 이후에 총선도 어떤 총선 전망이 어두웠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본인이 예. 계속 밀릴 수뿐이 없고 본인의 배우자도 사법 처리를 받을 수뿐이 없다는 그러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혔고 네. 총선 이후에 총선에서 대패하자 본격적으로 계엄과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비상대권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계속 그 참모들 측근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 그 비상대권이라는 게 비상입법기구예요. 국회를 해서는. 본인이 계엄령 담화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국회가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됐다. 이 세력을 일소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도 끊고 따로 새로운 예산을 세워서 비상입법기구를 만들 생각 아니었으면 결국 그게 유신 영구 집권을 위한 그런 입법기구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본인이 직접 쓰지 않아도 김용현 최측근을 통해서 그런 문서를 쓰게 했다면 내란 수계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없다. 생각합니다. 예. 자, 아마도 차이는 없지만 윤석열 측에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고 하니까 김용현 측에서 또 맞추려고 한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우리 김지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다 드러날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고 김용현이 그걸 누가 작성했는지 어떤 의도로 작성했는지 그리고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한테 전달이 됐는지 최상목은 어느 정도 파악했는지 왜냐하면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윤석열이 계속 경고성으로 그냥 비상계엄 정도 한 거다고 얘기를 했는데 경고가 아니잖아요. 지금 말한 것처럼 유신이나 아니면 전두환의 국보위처럼 국회에 해산시키고 어떤 입법기구를 통해서 행정부가 뭘 하면 그냥 쭉쭉쭉쭉 맞춰주는 거 그거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아마 백일화에 다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김용현이 예. 또 김용현하고도 구체적인 진술이 지금 안 맞는 게 막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다 어긋나고 있어요. 지금 포고령 보면. 관련해서도 김용현하고 진술이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뭐 장군들 여인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재수의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김용현하고 윤석열 결국은 말을 계속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끝까지 맞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임세연 우리 소장님은 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차에 시동이 안 걸려서 이런 일도 있네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나왔는데.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네. 자, 지금 윤상현 지금 의원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번에 그 폭도들 서부지법 난동 부린 폭도들 관련해서 특히 윤상현 의원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서장한테 전화해서 연행자 잘 부탁한다 이런 얘기 했다고 하던데 요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윤상현 의원이 한마디로 이 폭도들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제가 사실 6주 7주 전에 네. 광화문 집회에서 윤상현 의원이 처음 그 보수 집회에 나왔을 때 모습을 제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보수 집회가 대부분 울거나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울거나. 예.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그 보수 집회에 6주, 7주 전서부터 계속 꾸준히 나오면서 김민전 의원도 나오고 김민전 의원이 백골당 국회 기자회견도 하고 그다음에 그 한남동 관저에 45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 집회에 시위하시는 분들이 한 3주 전에는 뭐 욕설을 하거나 육교에서 침을 뱉거나 아니면 뺨을 때리고 가거나 뭐 몰려다니면서 이재명 체포를 외치는 정도였는데 지난 주말에는 이게 막 정말 폭도로 보일 만큼 공포감을 조성할 정도로 정말 폭력 사태를 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공권력을 무시하고. 예. 그러니까 이 6, 7주 동안 보수 그 집회하시는 분들이 그 폭력화, 극렬화 하는데
윤상현 의원이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걸 폭동을 조장했다고 해서 윤상현 의원의 제명을 좀 추진한다고 하는데, 윤상현 의원 그 발언도 기억나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있다. 이 한 명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다. 왕 같은 발언도 했었어요. 요거 맥락이 또 같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민주당에서 제명 추진한다 그러는데 제가 오늘 오후 3시 20분에 네. 윤상현 의원들을 비롯해서 권성동 등을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직접 고발하십니까? 예. 어제는 전광훈을 고발을 네. 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약간 조장을 한다고 말씀하신 거에 이면에는 네.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폭도들이 안심하고 믿은 구석이 있어서 저렇게 난동을 부렸다. 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뭡니까? 지금 사실상 국민의힘에서는 고소고발건을 문의가 폭주한다라고 하면서 저희는 도움 드릴 게 없습니다라고 이미 손절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더 이상 도와줄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리고 윤상현도 도망갔습니다. 그 사실 무슨 트럼프 취임식을 하자면 초대받은 적이 없거든요. 네. 그거 사실 구입한 겁니다. 예. 구입해서 가서 아니 한국에서 유튜버로 보나 미국에서 호텔에서 유튜버 보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어차피, 그냥 미국에 예. 도망간 거다. 아하.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요. 사실 어디 일부 무슨 조그만 가게를 박살내도 이거 굉장히 중범죄에 처해지는 건데 우리나라 최후의 보루인 사법기관 법원을 그렇게 난동하고 침탈하고 부수고 깨부수는 행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요. 인생은 실전이다라는 것을 그분들이 도와볼 것입니다. 그래서 어설픈 관용과 용서는 참극을 부른다. 예. 라는 말로 직접 고발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네. 특히 국민의힘이 참 입장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아직까지도 뭐 민노총 경찰 진압 이거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 상황도 보이고요. 국민의힘의 또 뭐 조배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저항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고 등등 국민의힘의 좀 입장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2주 전에 네. 윤석열 내란숙의 체포영장이 서부지방법원에 청구된 것 자체가 진보 헌법재판관이 서부지방법원에 있는데 뭔가 공수처와 민주당이 짜고 서부지방에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냐는 음모론을 최초로 제기한 사람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조금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지만 아주 이 폭력 세력의 후견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사실은 제가 어제 국민의힘 지역위원장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국민의힘 지역위원장 중에 그런 변호사 출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죠. 이 폭도들에 대해서 네. 변호인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당직자의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선을 긋고 있지만 이 폭도들의 아주 충실한 후견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로서 명절에는 이렇게 뭐 선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선물을 보수 유튜버들한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어느 정도 선을 이렇게 아슬하게 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속으로는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참 자유로우지 못한 게 지금 권영세 지금 당대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지법 문제가 있다 얘기를 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또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는 백골단 데리고 와가지고 뭐 기자회견 하기도 했고 또 지금 그 서부지법 폭도들 중에 뭐 흰 모자 쓰고 있는 헬멧 쓰고 있는 사람들도 보인다고 합니다. 20, 30대 정도가 많다고 하는 거 봤을 때는 뭔가 조직적으로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윤상현 뭐 등등 지금 다 문제가 될 김기현. 그래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입장을 못 얘기를 하지 않고 여기도 잘못 저기도 잘못 양비론 쪽으로 나간다는 거는 지금 김주호 대변인 말씀처럼 이 폭도들을 옹호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사실 그 전광훈 유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호도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직은 갖고 있기 때문에 전 대통령 부르고 싶지 않지만 네.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집권 여당. 여당이죠. 네. 네. 집권 여당이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아니에요. 지금 하는 일들이 뭐 권영세, 윤상현, 나경원 뭐 등등 비롯한 네. 많은 사람들이 그 내란 수계를 보호하기 위한 뭐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거기 안에 차라리 합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광훈 당이랑. 전광훈 당, 자유통일당인가요? 차라리 합당을 하지. 예.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90도로 인사하고 그 대통령감이다라고 믿는 그 말 한마디에 90도로 인사하고 거기에 같이 동반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 당이라는 역할을 다 끝냈다. 이제 여기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당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 당은 위헌정당 심판을 통해서 해산돼야 된다. 대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 안에 제대로 된 분도 계세요. 상식적인 분들도 예. 계시지만 대다수가 정광훈유에 함께 옹호하고 이 폭도들을 오히려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봤을 때는 전 집권 여당의 모습이 전혀 아니다. 저는 해산돼야 된다. 해산되어야 된다.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예. 주요 정치인들이 아주 비열한 방법을 쓰고 있다. 의리도 없고 뭐냐 하면은 윤석열 내란 수계가 지금 탄핵 재판을 받고 있고 내란 수계로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네. 서부지방법원에 가가지고 저렇게 폭도 행위를 하고 판사들을 겁박하고 협박하는 자체가 윤석열 내란 수계에게 도움이 됩니까? 뭐가 더 아니 진짜 무죄 나올 것도 유죄 나오겠어요. 재판관들 그렇게 겁박하면. 근데 왜 그러냐? 네. 이 자들이 철저하게 전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너만 죽어라. 그리고 본인들한테 이제 수사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내란 동조 혐의든 내란 주요 정무 인사자든 뭐 추경호 이런 사람들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일단 윤석열 당신이 어떻게 하든 여기서 폭도들하고 싸우든지 해갖고 전선을 거서 거기 머물러라. 네. 못 넘어오게. 거기에 수사력이 집중하다 보면 일로 못 넘어오잖아요. 두 번째. 이 지지층을 흡수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나중에 이 국면이 끝나서 국민의힘에 대한 본격적인 그런 적폐 수사가 진행이 될 때 나를 보호해줄 지지자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계산해서 지금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는 참 야비하고 비열하다. 윤석열한테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요. 예. 제가 이제 아까 우리 김지호 대변인 말에 하나만 덧붙이면은 이른바 이제 윤사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으로 알고 있는데 윤사모가 저는 윤석열 사행을 촉구하는 모임 같습니다. 사형을 촉구하는 네. 윤사모입니까? 무기징역 나올 것을 사형 네. 나오게 이렇게 막 오히려 막 기름을 붓고 있는 형태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도움이 안 되기도 하고 저는 변호사분들도 그 윤석열 옆에 있는 변호사 사람들도 네. 이 사람들은 윤석열 자꾸 골로 보내려고 노력하나? 나쁘게 네, 예, 하기 그렇게 위해서.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 두 분 단 다 하나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지금 뭐 윤상현 의원이나 그런 어떤 국민의힘의 그 많은 또 주된 정치인들은 좀 다른 길을 이제 앞으로 생각하고 저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 일단은 예. 지금 이제 권영세, 권성동, 양권, 쌍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지난번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봤더니 네. 우리가 뿔뿔이 흩어지니까 탄핵 이후에 각계격파 당하더라. 네. 근데 지금은 흩어지지 말고 힘을 모아야 된다. 뭉쳐야 된다. 약간 이제 모여있는 배수의 진을 치고 우리가 성찰하고 반성하고 개혁하는 게 아니라 네. 일단 보수고 수구고 다 모여가지고 민주당과 싸우고 대오를 갖춰야 우리가 희생이 적다. 그래서 지금 그런 뭐라 그러죠? 지금 이제 배수의 진을 치고 전선을 그냥 그 대륙 국면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네네. 아주 일시적으로는 에너지 드링크를 먹은 것처럼 카페인 효과로 각성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체질 개선이 됩니까? 체질 개선이 안 됩니다. 막 네. 스테로이드를 막 맞아갖고 지금 당장 근육이 울긋불긋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체질은 더 나빠진다.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어요? 못 피하지. 그렇죠. 예. 자, 그렇게 국민의힘 상황이 좀 난감합니다. 특검법 결국은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킬 자기 자체 특검법 내긴 했지만 결국은 민주당 특검법 거의 국민의힘 원하는 대로 많이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합의를 거부하고 이제 본회의 통과가 됐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한테 가는 건데 어떻게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상목 대행이. 최상목도 네. 범내란 동조자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특검이 이렇게 행사되게 되면은 본인이 그때 그 기재부 쪽지 받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 그런 문제 등등을 인해서 본인의 수사도 불가피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또 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사실상 네. 그렇게 지시를 받았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거부할 겁니다. 거부할 거라고 저는 단정할 수 있습니다. 네. 동조자입니다. 동조자. 거부를 할 거라고 아마 시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거부가 되면 또 운명 공동체. 재표결까지 또 가능한 상황인데 자, 이 재표결을 하게 되면 이건 또 앞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특검법? 재표결 되면은 통과될 가능성과 통과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반반이다 이거는. 네, 지금 이제 통과 안 되는 가능성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수 여론조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조금 새가 모이는 뭔가 좀 결집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거기에 힘을 받아서 부결시킬 가능성이 50%고 네. 지금 사실은 이런 그 수구 보수 꼴통 지도부가 독주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 자체 개혁파 의원들 친한계에서 매우 불편해하는 그러한 기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의 낙마를 위해서도 뭔가 계속 이렇게 보수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도 이번에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좀 제어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50대 50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지금 예상해 봅니다. 국민의힘이 약간 고무되는 게 여론조사들 보면 국민의힘한테 좀 유리한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부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보다 더 많이 이제 지지를 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더 고무돼서 이렇게 더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여론조사 나온 네.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일부 과표집된 것도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진보, 이른바 민주당 지지층이 답변을 잘 안 하고 통화를 네. 잘 안 받고 왜냐하면 이게 길었거든요. 그동안의 윤석열 체포 과정이. 그랬던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게 오히려 이렇게 지지율 나오는 게 저는 국민의힘한테 굉장히 독약 같다고 생각합니다. 독약 같다. 예. 중도층을 절대로 포집할 수가 예. 없어요. 지금 계속 극단적으로 극우 이른바 전광훈유의 세력에 업어가는 모습이 있는데 네. 이들은 그 정광훈유에 있는 집단들은 굉장히 결집력이 대단하고 지시 명령에 굉장히 잘 따르는 성향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받아라라고 지시하면 받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고무돼가지고 그렇게 극단으로 가게 되면 결국 국민의힘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착각하는 것이 윤석열과 정광훈과 결별을 오히려 해야 네. 본인들이 보수로서의 가치를 좀 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데 오히려 이쪽으로 더 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달콤하게 마약 먹는 것처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면 멸망의 길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여론조사에 보면 눈에 띄는 게 저기 김문수가 대권 후보 전 몰랐거든요. 아주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는 이게 보수 가표집도 가표집이지만 뭔가 준비된 답변이 아닌가. 지금 말씀처럼 대기하고 있다가 그 여론조사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대기하고 있다가 김문수 나오면 김문수 찍어야지. 다사삭 이런 느낌이 드는데 또 그거만 믿고 국민의힘이 고무가 돼가지고 쭉쭉 밀어붙이고 정광훈유로 간다. 이게 좀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어찌 됐든 네. 현직 대통령이 또 임기도 한 2년 반 만에 지금 탄핵 소추가 되고 구속까지 됐잖아요. 구속까지 됐죠. 사실 지지층 입장에서는 상실감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결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 사태는 윤석열 내란 수계가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정한 사법 처리도 받아야 되고 네. 우리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국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방치할 수 있습니까? 일부 정치인들이 본인이 살기 위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폭력 행위까지 조장하는 이렇게 해서
당리당략 정치적 개인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선전을 하고 있지만 종국에는 우리 국민 대다수의 집단 지성이 그러한 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김문수가 그냥 1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그 역할이 너무나 미진하고 이 혼란을 부추겨서 굉장히 지금 뭐 대한민국 자체가 대혼란 상태인데요. 결국은 대한민국 집단 지성이 민주당을 선택하고 민주당이 힘을 실어줘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막 그렇게 막 자꾸 이래 보도가 되고 또 정강훈 유가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하고도 관계되는 것 같고요. 특히 또 가짜뉴스하고도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거 하나만 좀 짚어보죠.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됐다. 뭐 일본으로 갔다. 뭐 등등 보도를 어딘가 스카이데일리인가요? 누가 보면 정상적인 언론기관에서 했던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인터넷 언론기관 같은데 결국은 선관위에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네. 왜 이렇게까지 폄하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최대 교역국이에요, 우리나라가. 네. 사실상 중국과의 교역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막히는 바람에 우리 많은 기업들이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폄하하는 게 맞나 싶어요. 교역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비판할 수 있죠. 우리 적국이라고 해서. 네. 근데 이게 막 중국인 뭐하고 막 중국 사람들이 지나가다 관광객이 맞는 사태까지 일어나는 게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 네. 이제는 북한이 반응을 안 하니까 중국으로 가는 형상이거든요. 이건 매우 정상적이고 건강하지 않은 거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선관위에서 이 정도로 하는 거 봤을 때는 가짜 뉴스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되고 이게 계속 부정선거라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선관위 네. 그 중국 간첩 90명 체포건은 처음에 수사 당국에서 계엄군들이 선관위 연수원에서 90여 명의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할 계획이 있었다. 이 기사를 한 유튜버가 선관위 직원이 아니라 중국 간첩을 체포할 계획이 있었다. 바꾼 거죠. 이렇게 네. 한 유튜브가 방송을 하니까 보수 언론에서 받아 써서 이렇게 가짜 뉴스가 맞습니다. 퍼진 네. 거고 진위 여부가 그렇고요. 그럼 유튜브의 가짜 뉴스 그런 선동선전 그리고 그것을 팩트 확인 없이 쓴 보수 언론의 잘못이 하나 있고요. 네. 중국 혐오 관련해서는 그 보수 집회에 너무 연세 많으신 분들만 오다 보니까 네. 보수 집회를 개최하는 주최 측에서 젊은 2030 세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골몰을 많이 했고 영화하고 굉장히 그 연단에 세우는 그런 노력을 했는데 이러한 2030 보수화된 어떤 세력들을 끌어들이는 게 어떤 방법이 있냐? 결국은 중국 혐오. 그 젊은 층의 뿌리가 깊은 그 중국 혐오를 좀 자극을 해서 네. 계속 중국인 혐오 관련 콘텐츠를 내면서 이 사람들을 이런 폭력 집회에 끌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2030 세들이 사실 취직하기도 어렵고 중국의 경제적인 성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 네티즌들도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사드 사태 때 중국 정부 당국이 정말 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탄압도 많이 했고 그거에 대한 반중 정서를 아주 그 혐오감을 세워서 그 상실감을 분노와 혐오감으로 바꿔서 폭력 사태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아주 그냥 머리를 잘 쓴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 어떤 혐오를 해서 부정선거까지 연결이 됐고 그래서 일부가 어떤 폭동까지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임세훈 소장, 김준 대변인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